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위한 수업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뚠뚜른뚜 뿅뿅 됐다. 가역 반응과 화학 평형이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지, 그지? 일단 이 제목부터 바로 이해할 수 있어. 가역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쑥 하면 안 돌아오는 걸 비가역 반응.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할 가짜, 역은 반대 역자야. 됐지? 그러면 반대로도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가역 반응이라 하는 거야. 이쪽도 반응이 일어나고 이쪽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가역 반응.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생성물이 있어 없어? 처음에는 없겠지, 그지? 근데 계속 일어나면 생성물이 점차 많아지지. 원래 반응은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많아지면 점점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만 반응하다가 점차 이쪽으로 역반응도 점점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다가 이 반응이 양쪽의 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게? 안 움직여. 변하질 않아. 오케이? 그때는 뭐라고 하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걸 화학 평형이라 한다. 그럼 화학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그냥 비가역 반응 이쪽으로 가면 끝났잖아, 그지? 그럼 평형이라는 말이 없는 거지,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 알겠지,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예시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시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기억까지는 아니라도 알아둬야 돼. 일단은 정반응, 역반응, 방금 얘기했을 때 내 목적에서 예를 들어서 A가 B로 바뀐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준비했겠지? 그지? 이걸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정반응이 하고 내 의지에 반대로 해서 돌아오는 반응을 뭐라고? 역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내가 이걸 준비했으면 정반응이 뭐야? 이거야. 돌아오는 거 이거지. 역반응이지. 맞지?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했냐, 실험을 준비했냐 따라 달라지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안 어렵지? 괜찮지? 자, 가역 반응,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 다 되는 걸 가역 반응이라 한다. 예시가 나옵니다. 석회 동굴과 종유석 석순 생성 반응. 자, 석회 동굴이 석회암, 대리암이 있는 지층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지하수지, 그지? 물이 흐르고 다른 어떤 그 기체가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보면 기체에 이산화탄소 있습니다. 오케이?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석회석이 물에 녹아요. 녹으면 점점 석회석이 있던 공간이 비겠지, 그지? 이게 석회 동굴이야. 오케이? 석회 동굴에서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이 동굴 잘 생각해봐. 뭐 영화, 드라마, 만화 뭐 이런 데서 봐봐. 동굴에 들어갔는데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 동굴이 있어요. 그 대부분 석회 동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석회 동굴의 특징이 뭐냐면 동굴에 위에서 천장에서 밑으로 이렇게 좀 기둥같이 내려오는 거, 약간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거 있지, 그지? 그런 게 거기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 물 떨어지는 데서 또 이렇게 나무처럼 올라오는 데가 있어. 오케이? 이게 점차 이제 확장되다 보면 연결돼. 오케이?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종유석,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석순,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되면 기둥같이 보이겠지? 근데 기둥 주자를 써서 석주라고 얘기해요. 돌기둥, 됐지?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탄산칼슘이 석회석 또는 대리석, 대리석을 만드는 기본 원소,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물이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으면 더 도움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봐. 요거 이렇게 써놔. Ca2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2개로 이온화돼서 물에 녹아.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Ca2 플러스 이온, 칼슘 이온이지. 그 다음에 탄산수소 이온. 오케이? 이 두 개의 탄산수소 이온. 왜 두 개인지 알지? 2 플러스고 1 마이너스니까 두 개 있어야 돼. 됐지? 이렇게 물에 녹는다고. AQ는 녹아있다는 상태야. AQ 솔루션. 녹아있다는 상태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뻥 뚫리는 거지, 이렇게. 동굴이 생기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거 화살표 보면 이쪽으로 하는 건 이쪽 반응이고 이쪽으로 하는 건 반대 반응, 역반응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구멍이 뚫리는 반응이야. 그지? 근데
종유석, 석순, 석주가 되는 반응은 뭐야? 물에 녹아있던 이런 애들이 다시 일로 와서 돌이 되는 반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마디로 석회 동굴이 뻥 뚫리는 거는 정반응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종유석, 석순, 석주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역반응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정확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또 암모니아 합성 반응. 암모니아는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 3개가 만나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암모니아 생성 반응 썼지, 그지? 그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또 이쪽으로 많이 간대. 뭐가 필요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지, 암모니아가. 왜? 비료, 질소 비료 주려고 이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게 독하게 이게 계속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반응해도 암모니아, 순수한 암모니아 많이 못 얻어냈단 말이야. 근데 그럼 화학자들 뭐 했겠니?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하는데 얘들이 얘 농도 조건, 그다음에 기체니까 얘들 기체가 질소기체, 수소기체지, 기체지. 암모니아도 기체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압력 조건, 온도 조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막 연구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안해낸 거야. 그게 하버 보쉬법이야. 하버법이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정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역반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요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이 수등률이라고 하거든. 수등률, 얻어내는 확률, 비율, 수등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 단원에 나와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비가역 반응은 뭔지 알지? 가면 끝나는 거.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가면 끝나는 건 어떤 거냐면 반응이 됐는데 생성물 중에 기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게? 날아가 버려. 그러면 다시 반응할 수 없지. 보통 이런 게 비가역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뭐니? 연소, 불 나는 거. 나무가 불에 탔어. 재가 됐지, 그지? 그럼 이산화탄소 수증기 날아갔단 말이야. 다시 모아서 다시 나무 안 돼요. 이런 거 비가역 반응이라 하는 거지. 됐지?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연소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 산과 금속이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 반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결국 뭐니? 연소 반응도 뭐니? 이산화탄소 기체, 그지? 또는 뜨거울 때는 물도 기체, 수증기. 이게 되고, 그 다음 산 금속에서도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말짱 꽝. 그지? 그대로 있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하고 얘가 그대로 있어야 얘가 모여서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역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얘만으로는 이렇게 안 되지. 그지?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지. 됐나요? 중화 반응은 기체는 직접적으로 안 만들어지지만 중화 반응의 특징 알아둬라. 중화 반응에 뭐가 생겨? 중화 반응하면 뭐가 생겨? 꿈, 희망, 뭐 생겨? 중화 반응하면 아주 많은 열이 생겨. 강력한 발열 반응이야, 중화 반응은. 그래서 중화 반응은 강산, 염산하고 강염기, 수산화탄 이거 갑자기 팍 이렇게 섞으면 안 돼. 폭발해. 열 때문에. 그래서 곡을 쓰고 뭐 안전장비 착용하고 실험하는 거야, 중화 반응 원래. 알겠지? 그러니까 봐. 이 반응하면 강력한 열이 방출되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그만큼 열을 목적적으로 다 여기에 흡수를 시켜야지만 일어나거든? 근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번에, 아까는 뭐였냐면 연소 반응이나 금속 산 반응에서 수소기체 만들어질 때는 기체가 만들어서 나가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야. 비가역 반응이 되는 이유가. 그지? 반응물이 없어지니까. 그지? 근데 이 중화 반응에서는 반응물 자체는 아니지만 열 에너지가 팍 방출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이건 예시입니다. 이 예시 비슷한 거를 민지가 물어본 적 있지 않니? 수화물. 기억나지, 그지? 이거는 이제 실험으로, 반응이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실험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실험하다 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반응이면, 이렇게 됐네. 색깔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반대로 됐네. 뭐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는 실험이에요. 뭐 증발 접시에 설탕 담고, 뭐 황산구리 5 수화물.
수는 물 숫자, H2O고 5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5호수화물. 됐지? 이거를 담고 색이 변할 때까지 가열을 하면 색이 변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산구리 2에 물 분자가 보통 붙어 있어. 근데 온도가 높으면 이 얘들이 열을 흡수해서 이게 분리된다고. 황산구리하고 물이 분리돼. 그랬다가 다시 낮추면 이게 붙어. 오케이? 분리되는 게 하나의 반응이면 붙는 건 역반응이지. 그지? 그래서 뜨겁게 하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식히면 다시 파란색이 된다. 오케이? 그럼 색깔로 이제 반응이 정반응이 일어났다. 역발이 다시 일어났다.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런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안 보인다. 물을 떨어뜨리네. 물을 붙으면 다시 색깔이 나오겠지. 어쨌든, 그지? 맞지? 그래서 붙어 있을 때 하고 떨어졌을 때, 떨어진 다음에 다시 물을 가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걸 색깔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지? 그지? 요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설탕 얘기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냐면 아까 얘기했지. 두 번째 주제지, 그지? 평형. 화학 반응의 평형이 뭐냐 하면 처음에 정반응만 있다가 생성물이 많아지면 얘가 가역 반응이라면 점차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후보들이 많으니까, 후보들이 많으면 원래 반응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응을 할 때 반응물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 하거든.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할 때는 뭐 해야 돼? 부딪혀야 돼. 부딪히는데 이렇게 부딪혔을 때 딱 반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반응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개념이냐, 지금 여기 화학 고위 화학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올 거야 아마.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반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충돌은 적절한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방향성으로 충돌을 해야지 반응을 할 수 있거든. 어쨌든 이 반응하는 물질이 조금 있으면 충돌수가, 빈도수가 어때? 적겠지, 확률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적절한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적절한 충돌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성물이 거의 안 생겼을 때는 그 역반응이 거의 없겠지. 근데 점점 생기면 역반응이 점점 빨라지다가 같아지면,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 그때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평형은 평형이야. 그러니까 딱 균형을 이뤘어. 몇 대 몇 안 변하는 거야, 이제. 그지? 1분의 2가 100개 바뀌는데 얘도 100개 바뀌면 똑같잖아, 그냥. 그지? 이게 평형 상태인데, 평형 상태는 반응을 안 하는데 그냥 멈춰 있는 걸 정적 평형 상태야. 안 움직이면서 평형이야. 근데 반응을 하는데, 움직이는데도 멈춰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서 정적 평형 안 배워요. 배울 가치가 없어. 근데 동적 평형은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배우는 화학 평형이 뭐? 동적 평형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동적 평형의 그 화학 평형의 예시로서 기본적으로 동적 평형인데, 이 얘가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동적 평형에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 평형 이렇게 세 가지 더 있어. 근데 요 대표적인 예시로서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보면 첫 번째 상평형을 보면, 상이 뭔데? 상태 얘기하는 거야. 상태, 물질의 상태는 기본적인 세 가지 상태가 있지. 그게 뭐야? 고체, 액체, 기체, 기했고. 됐지? 고체, 액체, 기체인데 이런 거지. 고체인 상태에서 액체로 가는 반응하고 변화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변화가 속도가 같으면 뭐야? 평형 상태 유지한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상평형 할 때의 조건이 뭐야? 1기압 조건에서는 온도가 0도실 때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거야. 100도실 때는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0도씨보다 더 낮아지면 뭐니?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고체로 다 얼어버리는 거고, 0도씨보다 높으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더 빨라서 액체로 다 바뀌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평형으로 이해할 때는. 알겠니?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지? 괜찮지? 그래서 상태 중 두 가지 이상의 경계 상태에서 평형 유지하는 게 상평형이고요. 용해평형은 녹는 거 얘기하는 거야. 물에 설탕을 녹일 때, 녹이다 보면, 각설탕 같은 거 녹이다 보면 잘 녹잖아, 처음에는.
근데 계속 넣고 녹이다 보면 언젠가부터 안 녹아. 더 이상은 안 줄어들어, 각설탕이. 왜? 물 안에 설탕 분자 있지. 설탕 분자가 각설탕, 고체 쪽으로 이렇게 다시 붙는 속도하고 각설탕에서 물로 다시 녹는 속도, 그게 같아지면 이제부터는 안 녹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뭐라고 한다? 용해평형. 용해가 뭔데? 물에 녹는다. 수용액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용해가 액체에 녹는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게 이제 녹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 돌아오는 걸. 고체로 돌아오는 걸 석출이라고 하거든. 그지? 녹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안 녹는다. 더 이상 더 많은 양이 녹을 수 없다. 오케이? 녹는 것으로서 용해가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지? 그런 것도 평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 이겁니다. 화학 반응에서 사실 상평형, 용해평형은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화학 반응이 뭔데? 어떤 물질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서 다른 물질이 돼야지 화학 반응이야. 근데 물이 얼음이 되는 게 화학 반응이야? 아니야. 다른 물질이 안 됐어. 물 분자야 그냥. 오케이? 화학 반응이 아니고 물리적 변화거든 이거는. 얘도 물리적 변화야. 이 두 가지는 물리적 변화. 나 같으면 이렇게 써놓겠다. 물리적 변화. 이건 화학적 변화. 맞지? 다른 거야. 근데 얘들 다 그냥 동적 평형 상태 안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학 평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가 B로 되는 게 하고 B가 A가 되는 속도가 같아졌을 때 계속 유지되는 거. 그지? 이런 걸 화학 평형, 동적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화학 평형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일단은 평형 상태에서는 이쪽 반응과 이쪽 반응 속도가 뭐라고? 같지? 동일하지. 그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지만 평형 상태야. 맞지? 첫 번째.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어때? 그 이후로는, 평형이 된 이후로는 변해 안 변해? 얘도 안 변하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몇 대 몇으로 일정하게 유지돼? 이건 아니야. 근데 딱 평형에 도달하면 무조건 안 변한다. 오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뜻이야. 오해하지 마. 몇 대 몇으로 안 변한다. 이거 아니야. 됐죠? 상황마다 달라. 그 다음에 겉으로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맞지? 평형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안 바뀌잖아. 그지? 겉으로는 몰라요. 반응이 정지한 것처럼 보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 이런 게 특징이고. 평형 농도. 평형이 도달했을 때 농도에 대한 설명인데, 화학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농도는 외부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대. 같은 반응이라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뭐 A가 B가 될 때 1대 3으로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고 4대 5로 평형에 도달할 수 있고, 이런 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게 딱 특정한 비율로 딱 유지되는 거 아니라고. 평형이 도달하는 거 아니라고. 됐지? 온도, 압력 등 외부 조건에 일정하게 봐봐. 유지되면 평형 농도는 뭐라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지? 이 한 문장을 읽으면서 너네는 뭐 해야 돼?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러면 온도와 압력 등 외부 조건이 변하면 그 변했을 때의 각각의 평형 농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오케이? 실제로 그거를 조금 배웁니다. 그 뒤에. 뒷부분에서 배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뭐게요?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간장 종지 같은 물 놔두고 조그만 유리 종으로, 유리종이라고 하지. 실험실에서 쓰는 거. 유리종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증발을 해. 하다가 언젠가 멈추고 그대로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잖아. 수증기 처음엔 별로 없었어. 근데 증발하다 보면 수증기 많아지지. 그럼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어. 물 분자가 움직이다가 응축이 될 수 있다고. 증발도 하지. 근데 그러니까 증발하는 속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 지금. 왜? 증발은 어디서 해? 물이 표면에서 하잖아. 표면의 면적이 계속 유지되면 온도도 똑같으면 속도가 유지되는데, 수증기는 처음에는 없다가 점차 많아지잖아. 그럼 수증기에서 물로 가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거든. 그러다가 같아지면 얘도 못 움직이고 속도가, 얘도 빨라지다가 이 조건이 되면 그 다음부터 못 움직여. 맞지? 양이 안 변하니까. 오케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지점이 뭐다?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동적 평형 상태의 조건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유리종 없이 간장 종지를 맑은 여름날에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놔두면 어때? 집에 갈 때는 다 말라 있어.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핥아 먹은 게 아니고 말라 있어. 왜? 이렇게 열린 기에서는 수증기가 증발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리종이 뭘 보장한 거야? 가역 반응을 보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술술술 뭐 잘 이해되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 상태 해석하기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요거 하고 쉬어도 되겠어요. 왜? 거의 끝났어. 그치? 거의 끝나가거든. 요거까지 하고 한번 쉴게요. 가역 반응 동적 평형 상태 해석하기. 일정한 온도에서 일단 요거 많이 나와. 이거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다 있을 거야. NO2하고 N2O4. 근데 왜 그러냐면 민지야 왜 그럴까? 평형 이게 되고 요게 되는 데서는 아까도 그랬지. 수화물에서 색깔이 변화가 있으면 실험할 때 딱 보이잖아, 그지? 얘들이 수화물도 아닌데 색깔 변화가 NO2와 N2O4 색깔 달라. 그래서 이거 실험하면 딱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 전달을 하기 쉽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학생일 때도 이걸 배웠고 너네가 학생일 때도 이걸 배우는 거야. 자, NO2는 이산화질소고요. N2O4가 있지, 그지? 어딨니? 사산화 이질소 N2O4. 요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야. 됐지? 이때 보면 적갈색이지. 그 다음 무색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NO2다. 이게 빨간색이고 얘는 무색인 거야. 그래서 무색이 뭐냐면 무색깔이 아니고 색깔이 없다고. 투명하다고. 무색이 아니야. 투명한 거야. 물색도 아니고 무색. 없을무. 딴딴딴딴딴딴 빰빰 따다다닥. 없을무. 됐지? 색깔이 없다 이 뜻이고,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돼. 처음에 이것만 준비했어. 어때? 빨개. 그지? 시험관이 빨개. 근데 이거를 어떤 조건을 주면 여기서는 뚜껑을 닫고 변화를 관찰하지. 일정한 온도에서. 그지? 점차 어떻게 돼? 색깔이 빨간색이 옅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쪽으로 변하는 거야. 그지? 옅어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멈추는 거야. 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색깔이 더 진해지거나 더 옅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해되지? 쉽지? 점점 옅어지다가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 일정한 유지됐다. 딱 멈췄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냐면 얘만 준비했을 때도 점차 옅어지다가 멈추고, 얘만 준비하면 처음에는 아예 투명하다가 점점 색깔이 만들어지다 또 멈춰요. 이게 가역 반응이니까. 화학평형에 도달하면 멈춘다 이 뜻이지. 어려워? 괜찮지?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진지한 거지 표정. 그지? 재미없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그 다음 이거 알겠지? 과정이 옅어지는 이유는 요 반응이 이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점점 옅어진다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니? 이쪽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다가 색깔이 딱 멈췄다 라고 하는 거는 같아졌다는 거야, 속도가.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되니? 처음에 무색, 투명한 색이었는데 점점 색깔이 난다는 거는 요쪽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충분히 많아지면 이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얘하고 같아지면 멈추는 거지. 그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문제 풀 때 조금 적응은 해야 될 거야. 문제 풀 때 딱 이 개념으로 푸는 건 맞는데 뭐 예시나 방법적인 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배운 걸 이해해야지 적절하게 바로바로 답할 수 있을 거거든. 그거만 잘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잠깐 쉬고 요거도 이미 설명한 건데 잠깐 쉬고 요거 좀 할게요. 안 피곤해? 왜? 많이 잤어? 좋겠네. 알았어. 지금 방금 아까 쉬기 전에 얘기했던 거 NO2 이산화질소 N2O4 사산화 이질소, 그지?
이게 가역 반응인데 이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 설명은 내가 했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처음에 NO2만 있었다 하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정반응 속도는 처음에 높았을 거야. 맞지?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00개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 100개 중에서 10개가 반응했어. 그럼 얘 몇 개 생겨? 이 계산 따지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5개 생겨. 맞지? 이거 2개 합쳐야지 이거 하나지. 맞지? 그러면 이 90개 되고 이건 5개 이렇게 되지. 그지?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원래 100개 있을 때의 반응 속도보다 90개에서 이쪽으로 가는 반응 속도는 뭐야? 더 빨라져, 느려져? 100개일 때 이쪽으로 가는 속도하고 90개일 때 가는 속도하고 반응 속도가 어때? 느려지지. 왜? 후보들이 적어졌잖아. 반응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적어졌잖아. 그지?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맞지? 아까 유효 충돌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내가. 그지? 그래서 반응 속도가 조금 시간 지나면 좀 줄어들어. 근데 얘는 말이야. 얘는 처음에 빵개였어.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에 0이야. 역반응의 속도는 0이라고. 여기서 이쪽 가는 속도는 0이라고. 됐니? 근데 이제 5개 생겼지? 그러면 5개 어쨌든 부딪혀서 다시 NO2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5개에 비례하는 속도겠지. 그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한 요 정도 올라왔다고. 이 80개 되면 이 10개 될 거야. 70개 되면 15개 되고 60개 되면 20개 되겠지. 그지? 그럼 점차 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가 떨어지겠지. 얘는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언젠가 이게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0개면 30개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딱 몇 개 이렇게 약속은 안 돼 있어. 근데 어쨌든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안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오케이?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 9번이나 14번 같은 문제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14번 한번 볼까요, 지금? 강철 용기, NO2네. 반응시킬 때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질 농도를 나타낸다. 자, 이거는 뭐니?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지. 근데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나올 수 있지. 야, 이 그래프 14번 봐봐. 해석할 수 있니? 의미가 뭔지 알겠니? 내려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지. 내려가는 게 뭐야? NO2면 이 반응은 NO2부터 시작한 거야. 헷갈리지 마. N2O4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근데 NO2부터 시작했고 얘 내려갔지. 그리고 줄어들었지. 그리고 얘 N2O4는 올라가지. 그러다가 지금 한 점성칸으로 한 2칸 정도 가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안 변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변하면 그때가 뭐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라고 보면 되지. 근데 이것도 헷갈리지 마. 농도를 따지면 평형이 됐을 때 농도가 같을 필요가 없다고. 농도가 다르다고. 근데 평형이 됐을 때 속도는 뭐야? 같아야지 평형이지. 의미상. 무슨 말인지 알지? 속도 그래프로는 같아야지. 이쪽 빠르기와 이쪽 빠르기가 같아야지 평형이잖아. 그지? 농도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똑같은 NO2, N2O4 반응인데 다른 농도 그래프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농도에서 평형이 도달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뭐 9번 같은 경우에는 속도 표현이지. 아까 이거 비슷한 거 나왔지. 그지? 증발하고 응축. 뭐였어? 간장 종지에 물 놔두고 유리종으로 딱 덮어놓으면. 그지? 근데 증발 속도는 뭐라고? 표면에서만 증발하기 때문에 표면의 면적은 거의 안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맞지? 이렇게 했는데 표면이 확 줄어들어? 그렇지 않잖아. 표면이 줄어들면 증발 속도도 줄어들 수 있어. 근데 표면에 얘 컵이라고 하면 아예 안 변하지. 내려갔어도 똑같은 면적이지. 그지? 그럼 증발 속도가 같다고 딱 온도도 계속 안 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 속도 빨라져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섞어서 낼 수도 있어. 근데 온도 일정하고 압력 일정해. 그리고 용기의 그 모양도 일정하다고 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겠지. 그지? 뭐만 달라? 증발돼 있는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농도가 높아질수록 응축되는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또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뭐라고?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됐고, 일단은 설명 여기서 마치고 문제를 숙제로 하지 말고 당분간은